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9만원대를 깔끔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어제 오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KPX 생명과학입니다. KPX 생명과학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방송을 해서 공부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KPX 생명과학, 화이자가 팍스로비드라는 이 치료제를 이제 미국 FDA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머크가 몰루피라비르, 어쨌든 머크를 뒤집고 화이자가 치료제까지 내놨습니다. 코비드19 우한폐렴도 결국에는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류가 감기 바이러스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한폐렴, 코비드19 하르비가 와도 인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정복을 못하느냐? 변이가 되니까. 지금 오미크론도 결국은 변이 문제죠. 32개의 변이 발생이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변이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밀번호 키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 번호나 눌렸는데 문이 열려요. 이 비밀번호 키가 백신이고요. 이 아무 번호나 누르고 들어가는 게 이게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돌파 감염입니다. 돌파 감염이란 말은 의미가 솔직히 없어요. 백신이 이 점막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팍스로비드 현재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항바이러스제고요. 그리고 이 KPX 생명과학이 부각이 된 이유는 여기도 나왔지만 항생체 중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제일약품하고 KPX 생명과학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 효소를 억제한다로 좀 보면 되겠네요. 이 몸속에 있는 효소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 이 몸속에 단백질의 효소란 게 있어요. 효소는 이 단백질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킨다고. 이 단백질 내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화학적 반응은 바이러스를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증식을. 그러니까 즉 바이러스를 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해버리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는 것을 일단 차단을 시켜줘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단백질에 있는 효소가 화학적 반응을 촉진시킨다. 바이러스 치게 되면은 바이러스 증식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효소를. 근데 이 효소를 억제해요. 억제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는 걸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 그러면서 HIV, 면역제. 그래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를 시키면서 면역 치료제가 들어가서 이 바이러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팍스로비드만 복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면역 치료제까지 같이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고, 그리고 이 면역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죽이고 혈액 속에 들어온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팍스로비드의 인과성은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 기전은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이자가 떼돈을 또 벌겠네요. 백신 때문에 150조를 벌었다 그러는데 치료제까지 나오게 되면 200억 버는 건 순식간이겠네요. 요거 받고 50조 더 버는 건 장난이겠네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를 넘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중간 항생체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작년 10월달 11월달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작년 10월달 같은 급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14,000원? 많이 나오면 14,000원 부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년 10월달과 같은 반등은 나오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단기 반등으로 끝이 날 것 같은데 그게 한 14,000원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히든 종목의 차트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올 연초에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죠. 쭉 그러면서 하락. 반등이 나왔지만은 19만원대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달 저항이 됐었던 19만원대를 깔끔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높게 보게 되면 20만원대 부근이나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돌파 자리, 지지 자리가 엇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9만원. 자, 그리고 11달 들어가지고 올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고 상승이 나고 21선 지지, 상승 나고 21선 지지, 241선 장을 받았다가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어제 오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단기 추세를 보더라도 올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거기다가 241선 장기 표선까지 뚫었습니다. 이거로 관심 안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반도체 PCB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까지 오늘 5%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0%, 20%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종목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1차 목표 주가는 21만원입니다. 21만원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1차 분기점은 항상 말씀이지만은 제 1차 목표 주가가 되죠. 그래서 21만원이 1차 목표 주가가 됩니다. 반도체 기판 관심이 있지만 너무 높아서 덜 오른 종목이 없으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